俺が本当に殺意を持って親父を殺したなんて思ってねえよな。 최근 엘바프의 모습을 드러낸 이무의 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만물에 깃들어 있는 마기를 통해 신체를 강화시킬 수 있었고, 나아가 800년 전 왕들의 무기를 검은 불꽃으로 재구축하며 전설의 열매 능력자 니드호그 로키는 물론 열매를 각성한 니카 루피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를 위해 등장한 해적왕 로저의 동료 스코퍼 가반의 왼팔마저 자르며 현재 이무가 최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사왕 밀짚모자 일당과 거인족이 패배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니카 루피의 부활과 이무의 새로운 변신, 그리고 하랄드의 혈통 하이루딘과 로키가 등장하며 역대급 공격기가 방출된 원피스 1191화 최신화 풀버전 내용입니다. 신세계 엘바프,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있던 초파였지만 도서관으로 이동해달라는 로빈의 요청이 있자 이내 장소를 옮기며 초인계 악마의 열매를 먹은 육성 열매 능력자 부엉이 비블로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시각 서쪽 마을의 해운 항구 패왕색의 컨트롤이 필요한 조로는 분노의 검 그람을 손에 넣은 기사단 소머즈와 여전히 치열한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해적왕 로저의 동료 스코퍼 가반을 상대하던 이무는 엘바프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형태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자 거대한 뿔이 2개 자라나는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난 이무는 턱에는 뾰족한 수염이 자라났고 가슴에는 다리를 감싸고 있던 해골 장식이 펜던트 형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나아가 이전에 차고 있던 가시 달린 팔찌에선 검은 형태의 눈동자가 팔찌의 위치를 대신했고, 마지막으로 등 뒤에 있던 수많은 검은 눈동자가 이제는 허리와 다리를 감싸며 기존의 크기를 넘어선 거대화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형태에서 니드호그 로키와 니카 루피, 그리고 스코퍼 가반을 제압한 이무였지만 다시 한번 악마의 능력을 사용해 새로운 변신 형태를 선보였는데요. 그렇게 진정한 악마 이무가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이무는 자신을 상대로 한쪽 팔이 잘린 스코퍼 가반을 바라보며 38년 전 갓벨리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스코퍼 가반이 로저 해적단이었다는 정체를 드러내자 이무는 가반을 갓벨리에서의 애송이라 지칭하며 이만큼이나 강해졌다는 반응과 함께 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록스처럼 처리했을 거라는 본심을 드러냅니다. 나아가 자신의 기술을 맞고 한쪽 팔만 잃었기 때문에 가반의 강함을 이무가 인정하며 칭찬하자 쓰러진 가반은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가반은 너의 공격을 회피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니카 루피를 바라본 채 지금 당장 너의 동료들과 함께 이곳 엘바프를 떠나야 한다 말했는데요. 이처럼 스코퍼 가반이 전장에서의 후퇴를 조언하자 쓰러져 있던 루피는 단번에 가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한편 그 모습을 바라본 이무는 더 이상 루피를 살려두지 않기 위해 이내 루피와 스코퍼 가반을 동시에 죽이려던 순간 신거병 해적단 하이루딘이 달려와 거대해진 이무에게 펀치를 날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이루딘의 등장으로 잠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자 이내 루피는 숨겨둔 비상식량을 꺼내며 체력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이루딘 또한 마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위험에 처하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스코퍼 가반이 지금 당장 전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했죠. 반면 하이루딘은 더 이상 굴하지 않겠다며 설령 자신이 죽더라도 로키가 있다는 말과 함께 목숨을 건 각오를 내비치자 그 순간 치료를 마친 니드호그 로키가 전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니카 루피는 음식을 먹게 되며 체력과 상처를 회복했고, 이어 하랄드의 혈통 하이루딘과 로키가 네로나 이무를 바라보며 서로가 지닌 강인한 공격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결국 루피와 로키 그리고 하이루딘은 만물의 바람구멍을 낼 수 있는 강력한 거인족의 기술 5배의 패국을 합동 공격기로 방출해 새로운 변신을 선보인 이무가 타격을 받는 마지막 모습으로 이번 원피스 1191화가 끝이 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서쪽 마을 항구에 있던 조로는 여전히 기사단을 상대하고 있었듯이 위기의 순간 해왕색 패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경지에 접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강적과 마주할수록 점점 강해진다는 레일리의 말은 루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로 또한 극한 상태의 실전 속에서 패기를 개화시킬 수 있는 지점을 이번 소머즈와의 전투에서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사의 능력자를 상대로는 조로 또한 자력으로 패왕색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가운데 스코퍼 가반을 제압한 이무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선보이며 한층 더 악마다운 형태로 변신했습니다. 이처럼 악마의 열매 중 동물계 열매에선 동물형과 인수형으로 변신할 수 있듯이 세계의 왕 네로나 이무에게도 다른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단계가 존재했죠. 결국 이무가 강해진다면 검은 불꽃을 이용한 마귀가 증폭될 수 있어 더욱 절망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800년 전 조이보이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무력과 능력을 지니고 있던 건데요. 하지만 그 순간 신거병 해적단 하이루딘과 선이 게르즈에게 다시 한번 치료를 받은 니드호그 로키가 이무를 대적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하랄드의 자식인 로키와 하이루딘은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어 로키가 전설의 열매를 먹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 하랄드마저 죽였다는 소문에 하이루딘은 로키를 더욱 증오했었죠. 하지만 14년 전 하랄드가 죽은 그날의 진실을 로키를 통해 듣게 된 하이루딘은 아버지의 원수가 네로나 이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끝내 자신도 가세하겠다며 전장에 참전했습니다. 이처럼 원수지간이었던 로키와 하이루딘이었지만 하랄드를 죽인 존재가 눈앞에 등장했고, 이어 로키에게 모든 진실을 전해들었기 때문에 하이루딘은 자신이 죽어도 로키가 있다며 그동안의 증오와 오해도 전부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루피는 니카의 능력으로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비상식량을 통해 더욱 빠르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며 다시 한번 네로나 이무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어 거인족 최강의 공격기 중 하나인 패국을 하이루딘과 로키가 사용하자 루피 또한 강력한 일격을 날리게 됩니다. 이처럼 거인족에는 패국이 있었듯이 사왕 카이도와 빅맘 또한 패왕색을 두른 거대한 충격파 폐해라는 기술을 발동해 당시 최악의 세대를 전부 날려버릴 수 있는 강인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루피와 로키는 패왕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로나 이무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패국이 방출된 건데요. 하지만 전성기 시절이 지난 가반이 패왕색 사용법으로 이무와의 전투에서 더욱 활약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루피와 로키가 재생회복 능력 억제나 악마의 열매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경지에 도달하며 능력과 더불어 패왕색 패기로 이무를 상대해야만 엘바프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무 또한 새로운 변신을 선보이며 더욱 강력해진 가운데 과연 루피와 로키는 이전과 다른 패왕색 사용법으로 네로나 이무를 상대하며 극한의 상황에서 패기를 개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네로나 이무가 마리조아로 돌아가야 하는 육체적 한계의 약점이 드러날지는 다음화 원피스 1192화를 기대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